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에서 언젠간 페라리를 끌 여자 라리 황입니다. 앞서 볼보 C40 리차지 시승기로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기억하시겠죠? 못하면 미워할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한 클립을 준비했어요. 전기차가 대세라고들 하는데 전기차의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죠. 친환경성. 근데 초기 비용의 부담은 너무 크고 탄소 발자국을 따라 전기차의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완벽하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를 타야 하는지 고민이 가끔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자동차 시장 혼란기죠.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알아볼까요? 전기차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알맞는 자동차 소비가 무엇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일단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 과장급 가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3천만 원대 자동차겠죠. 새로운 차를 구매할 시기가 됐고 새로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왠지 전기차로 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못해도 4천만 원 후반대에 가는 전기차 가격은 부담이 되겠죠.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아내를 꼬시는데 일단 전기차를 사면 유지비 문제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해요. 아내는 이에 반박하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도 연비가 좋다고 하더라. 아니 하이브리드 차도 괜찮지 않아?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유지비 계산, 일단 기름값만 따져보기로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국민차, 휘발유 넣는 하이브리드 차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차값 3,187만 원 시작 가격에 17.1부터 19.4km라는 복합 연비, 또 우리나라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살펴보면 차값 5,240만 원 시작 가격에 전비 4.4부터 5.2kWh가 나오거든요. 지난 3일 유가 기준 휘발유는 1리터에 1,670.58원. 자, 전기 충전 요금은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공영 전기 충전기를 기준해서 1kWh에 324원. 자,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고 두 차가 모두 100km 주행을 한다고 치면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9,769원과 6,748원. 차이는 2,417원 정도인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초기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차값의 차이를 계산해 넣어보면 어느 정도 타야지 처음에 더 주고 샀던 차값을 상쇄하고 좀 더 경제적일 수 있을까 보니 단순 계산으로 두 차가 모두 한 달 1,000km를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오닉 5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더 경제적인 차가 되려면 208년을 타야 되고요. 주행거리로는 대략 90만 킬로미터 이상을 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 사이에 전기차는 배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한번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물론 둘 다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그 간격은 훨씬 더 멀리 벌어지겠죠. 자, 그 전에 폐차가 될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따라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초초초초 장기 할부라고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대신 전기차는 다른 혜택이 좀 많아요.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50% 감면이라든지 살 때 개소세 축소, 각종 세금 할인 등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가격을 상세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죠. 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는 최대 세제 혜택이 570만 원, 하이브리드는 183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일단 20년은 줄어들어요. 자, 어쨌든 최근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내연차 가격이 오르는 속도만큼 빠르지 못하니까 또 역전 현상이 발생해요.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싸지는 시점을 2030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는 전기차를 사도 될 것 같은데 전기차가 싸지기보다는 내연차가 비싸지는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환경적인 변수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간의 유지비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한마디로 지금 전기차를 사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오해하진 마시고요. 그럼 대안으로 지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선택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싸요. 어떤 경우는 더 비쌀 때도 있는데 보통은 전기차보다 조금 더 쌉니다.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하나?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적절한 환경에서 운영을 한다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차종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정집, 수도권 및 직장 주변에서 약 30-40km 내외에 활동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정부 지원도 좀 부족해요.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데도 하이브리드와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없습니다.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앞서 계산했듯이 전기차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기름값을 쫓아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역시 가격이 발목을 잡아요. 보조금을 못 받으면 전기차보다 비싸질 때가 있어요. 최근 출시한 하이브리드계의 제왕 토요타 프리우스 신형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같이 나오는데요. 가격 차이를 본다면 HEV는 3,990만 원부터 시작해서 4,370만 원까지고 PHEV는 4,630만 원에서 4,990만 원까지예요. 시작 가격에서 차값의 차이는 640만 원입니다. 독일 3사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지만 프리우스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가격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HEV 모델 가격이 4,630만 원이니까 제법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 차보다 더 싸지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조사나 국가가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 가격 인하죠.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려면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는 방법으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가격 인하가 있고 제조사가 직접 인하우스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딜레마에 빠져요. 가성비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배터리를 인하우스에서 생산하려면 생산 설비에서부터 개발 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되면 소비자가 사게 될 전기차의 가격이 다시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다만 이제 적절한 합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출시한 기아 EV3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HLI 배터리팩 생산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세해 와서 판매한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HLI 공장은 현대차와 LG 엔솔이 합작해 설립한 공장으로 배터리를 조금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EV3 가격이 나왔다던데 4,208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싸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조금 이리저리 다 받고 해도 2천만 원대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오히려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를 쓰는 KG 모바일리티의 EVX 가격대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EVX 가격이 4,438만 원부터 시작하고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차이예요. 보조금은 EV3 쪽이 조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다만 앞으로 지속해서 값싼 전기차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걸로는 캐스퍼 일렉트릭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행거리 300km 이상의 2천만 원 초중반대의 전기차가 나온다면 이거 확실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장에 이런 모델들이 더 많이 깔리는 시점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경제성에서는 답일 수 있습니다. 자, 번외지만 디젤 차량의 선택지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BMW 320D 모델은 15km의 연비를, 폭스바겐 골프 TDI 모델의 경우는 17.8km 연비를 기록합니다. 디젤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효율성이 좋기로는 디젤 엔진만 한 게 없어요. 상용차에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디젤차를 이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곧 없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추세고요. 게다가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전기차와도 판도가 완전히 또 뒤바뀔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얘기가 참 길어졌는데 더 자세한 내용과 환경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아까 그 아저씨 과장님은 결국 어떤 차를 사게 될까요? 대충 보니까 제가 차를 선택한다면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가족 구성원은 따로 없지만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가성비적인 면에서 와닿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언젠간 페라리를 끌 여자 라리 황이었습니다. 안녕!